코미디 뉴스. 권은희가 한 말인데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 중이다. 나 이거 코미디로 갖고 왔어. 코미디로. 정통 코미디 아닙니까? 안철수 나오면. 그치. 안철수는 정치인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청량감이나 웃음을 주기 위한 존재로 저는 네. 새롭게 변모했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죠. 그 박원순 시장한테 만만 깨지고 그때 한 명 더 나왔던 게 김문수였죠. 네, 3등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시기라 지금 별로 잘 나지 않는 게 있고 대선 나갔었죠.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었죠.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저는 코미디로 보는 거. 근데 어떻게 의견하십니까? 그럼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철수는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국민의당 후보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니, 저는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로는 안 나올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그 연대든 그런 형식으로 보수 타이틀 갖고 나오겠죠. 아니 저는 국민의당 이름으로 나와서 왜냐면은 지금 통합당에 들어갈 빌미를 찾아야 되는데 통합당이 예상 외로 본인 생각보다 그 좀 좋은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안철수는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였었냐면은 2월 달에 입국하는 게 아니고 4.15 총선 후에 들어왔으면 통합당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 내상 없이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었는데. 정 작가의 굉장히 이상한 주장이야. 그래요? 그런 식의 결론이 내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선거제도가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유리하다. 최소한 10석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통합당을 내가 합병하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통합당에서 안철수를 받아들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안철수 없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선수로 뛰는 겁니다. 내년 서울시장 때.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통합당 안에 들어갑니다. 코미디네 그러면.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를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당으로 나가면 3등밖에 못하는구나. 네.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통합당에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해서 뛸 겁니다. 네. 만약에 통합당에서 계속 안 받아주면 갈 겁니다. 계속 주자로. 그런데 만약에 좀 협상이 잘 되면 아 그래? 내가 양보할게. 대신 나를 통합당 내에 있는 대권 주자 반열로 올려줘라는 조건으로 아마 합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황 작가님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워딩을 빌려다 쓰면 소설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그런 것보다 작가는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잠만 까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소설이 돼버리면 그 부분은 저는 중간중간에 약간 오류를 발견하거든요. 말하자면은 미래통합당에도 안철수 싫어하는 세력이 있고 서울시장에 나가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반발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권은희가 안철수의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안철수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미래통합당의 주자가 시원치가 않은 거지. 나올 만한 인물이 특히 없는 거죠. 거론돼봐야 오세훈, 나경원 정도. 심지어 이번에 윤희숙 이렇게 거론되는 상황이라 나만큼 정치적 비중이 대선까지 나가본 사람의 영향력이 있나?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된다고 해도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은 없는데 이 타이밍에 미래통합당 주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 자기한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 대연합 이런 개념으로 그게 합당이든 연대든 간에 이런 주자가 돼서 서울시장 한번 해보고 싶은 걸 거고 그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근데 거기까지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어쨌건 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처럼 저는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강을 하면요. 서울시장이 목표가 아니죠. 안철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축구에서 약간 그 헛다리 짚기 그런 트릭입니다. 이영표가 했던. 네, 이영표가 했던. 그러니까 서울시장 내가 나가서 너희들 표를 분산시키면
통합당이 서울시장 먹지 못해. 어차피 못 먹겠지만 그 안에서는 안의 논리로는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서울시장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3, 4년 전이면 서울시장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시장 하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에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교두보로 서울시장 출마의 카드를 활용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안철수 스스로가 지금 저는 다급하게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막 던지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의석 3석짜리 원외 대표가 자기 존재감 때문에 이러는 그쵸? 거죠. 자기 존재감 잊혀지는 게 싫으니까. 근데 저는 광고행위 하는 거죠. 광고행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어차피 이재명과 이낙연 중에 하나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요. 대선이 지금 아무리 이슈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안철수 나이로만 따지면은 다음 대선도 노려볼 만해.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포지셔닝이나 덩치 큰 정당 이런 거에 대한 장기 비전 입장에서 보면 잊혀지지 않는 게 중요해. 저는 그러니까 1년짜리 시장이라도 시장으로 나가서 당선되는 것이 안철수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덩치도 키우고 주목도 받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권은희가 나와서 안철수 서울시장 얘네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제 나가는 걸 깊이 생각 중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희화화된 안철수 이미지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참에 안철수를 그냥 보내버리기 위해서. 누가요? 권은희가. 아, 그렇진 않고요. 권은희는 안철수라는 태양이 존재해야만 본인이 달로서 역할이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권은희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독자적 행성이 아니에요. 빨리 보내고 미통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통당에서도 안 받아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은희가 아까 나왔던 김하영의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 참 박수 보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락했나 모르겠지만 권은희는 안철수와 정치 생명을 같이 할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희한하죠, 근데. 권은희가 내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할못이에요. 역사적 흐름? 광주의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죠. 네, 그래 미래통합당 거기 언저리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 자기가 발의한 법안하고 100회는 아니 이렇게 같이 협상이 되면서 공수처 법안 통과된 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 기본적으로 자기는 찬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고 거의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실질적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자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사례를. 지역구에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당선돼 가지고 재선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나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로 가서 당선되는 걸 당 떠나 가지고 그런 사람 본 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네, 일제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진짜 그 코미디 같은 거에서 관심을 보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안철수는 사람 자체가 아예 바뀌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재기 불가능해. 가장 재기 불가능한 이유가 미래통합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안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철수의 그 찌끄러기들, 쫄따구들을 몇 명 데려다 쓸 수는 있는데 안철수가 당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틈새를 찾으려고 서울시장 카드를 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틈이라도 하나 만들어 자기가 비집고 갈 구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방법은 나 나가면 나는 시장 안 되지만 너희들도 못한다? 라는 아마 그 카드를 활용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코미디 두 번째 얘기였고요. 이건 코미디에 넣기는 좀 그렇긴 했는데 예, 짧게 한번 언급을 해보면서 핵심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법안 이게 이제 형법 제32장을 통째로 갈아엎었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적 침해의 죄로 바뀌었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항을 강간죄와 강간추행죄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희정 지사 건 때 우리가 yes means yes, no means no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폭행도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유사 강간도 성폭행에 포함시키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강간을 또 뭘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물고 떨어질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핵심은 이런 거죠. 남녀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상대방한테 너 나랑 섹스 할래라고 물었는데 답이 그래라고 왔을 때만 해야 되는 거고 예스라는 말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다 불법이고 강간이라는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거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너 걸렸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코에 그면 코골이고 귀에 그면 귀골인데 물론 당연히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 거고. 근데 이거를 참 손잡아도 돼? 뭐 팔짱 껴도 돼? 제가 남자라서 이거 이거 그냥 우습게 번다는 게 아니라 참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반영이 좀 이제는 안 된 것도 A4G로 있다. 문서 뽑아서 다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손잡을 때 일단 서명 받고요. 아, 그다음에 키스할 때 서명 받고, 그다음에 네. 손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질 때도 서명 받고, 아. 그래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하나라도 빠지면 중간 과정 빠지면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것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호정이 그 1호 법안으로 지금 낸 거잖아요. 1호 법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무튼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폭행에 대한 법안을 냈는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온 명분이 뭐였냐면 노동운동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본인이 그 게임 업체에 있으면서 사회 부조를 많이 봤다. 제가 이걸 내는 거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들어와 보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법안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 대한민국이. 그래서 내가 밖에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것으로 그 이미지로 들어왔는데 법안 낼 게 별로 없다. 그러므로 다시 페미니즘으로 돌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법안은 그 남녀 간의 실은 연애 금지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내 말이. 이제 연애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상황에 법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일종의 자기 주체성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게 이제 미투랑 연결시켜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원정권 씨 기억합니까? 네. 둘이 사귀는 사이야, 젊은 연인들이.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옛날에 잘못된 습관도 있긴 하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는 심리학적 전문가인데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여성은 명분의 동물이라고 제가 어떤 글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 자체가 남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 난 예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남성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갖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 자체는 예스라고 수용을 했으면서도 결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대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명분의 동물이어서 굳이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남성한테 자 그럼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스가 없다고. 저의 경험하고 너무 달라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자들이 먼저 손잡고 작자 이씨. 근데 그 상황을 누나들이 너무 미웠어요. 미투랑 연관을 시켜 지어서 뭐 해보면 뭐냐면 원정구 씨 얘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잘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미투의 고소인이라고 하는 시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근데 그렇게 일을 잘해?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이야기 성동일이 다시 다룰 건데 비서실장 하는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대접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소급해가지고 옛날에 나는 내 남자친구가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위 말해서 강간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법과 맞물리면 그냥 다 미투고 형사 구속될 사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첫사랑에 실패하면 다 강간범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첫사랑 했던 사람과 결혼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다 이 법을 심하게 적용하면 강간범 됩니다. 첫사랑을 부디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걸 진지충으로 좀 받아들인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동의 이런 그 강간죄에 대해서 허용을 이걸 좀 넓혔을 때 오히려 더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조사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반대로 그것이 되려면 지금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피의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성범죄 관련해서는 반박도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표현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넌 2차 가해라 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피의자도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없다라는 건 좀 아쉬운 감이 그러니까 법을 듭니다. 발의를 할 때요. 예상되는 부작용,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크냐 부정적인 요소가 크냐를 계산도 해야 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남성들하고 전혀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이런 법안 발의를 하면 여성들 대다수가 와, 유호정 잘한다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남성들의 동의는 물론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럼 저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게, 여성단체가 또 극성 여성단체가 등장해서 민주당은 역시 가부장적인 옛날 성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정당으로 아마 치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진보 진영 내에 내부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네. 법안이다. 이거 인식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촉발된 게 안희정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김지은을 강간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S민스의 S룰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게 묵어서 지금 유호정의 법 발의까지 온 건데,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겠습니까? 도지사인 사람이 지들 주장대로라면 그냥 나는 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지사의 강간을 성폭행을 당해왔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뭔가 그 위치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것도 보이잖아요. 두 개의 주장이 상충됐는데 법원은 김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뿐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여성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많을까요? 보통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결혼하지 않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는 다 성폭행이 돼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작용은 훨씬 더 클 거다 저는 보는 것이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네. 손석희님 주장도 좀 얘기해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남녀 차별이 빚어지거나 여성으로서 사회생활하면서 빚어지는 어떤 체화되어 있는 어떤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차별들이 분명히 그 바탕에 있는 성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담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선진국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다로 추상적이고 원론화되어 있는 이 담론도 다뤄서 좀 더 세련되게 현실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일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표면적으로 법 발의되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더 세련되고 반대급부에 있는 남성들도 어떻게 이거를 잘 융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뻔한 얘기. 부러워요. 배워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개라고 얘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짜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군대에 있어. 군대에 있는데 자기들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가 자기 중대장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욕이 되게 일반적이고 X자 표시를 쳐놨는데도 그 욕이 뭔지 알겠더라고. 봐봐. 왜 맨날 우리들한테만 XX이냐, X 같다, 짜증나네, XX. 이거 되게 쉬운 게, 이건 상관없어서 그냥 대충 이제 약하게 얘기해 볼게요.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냐, 적 같다, 짜증나네, 씨발. 이거야. 근데 이거를 했다고 대법원이 상관모독죄의 유죄를 확정했거든요. 이게 이제 재밌는 뉴스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라님도 없는 사람 앞에 없을 때는 욕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유죄 확정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네, 저는 여기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적시돼 있지만 저는 군대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지극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 이렇게 하나의 예를 적시했을 뿐이지 얘는 아마 상관에 대해서 이 정도 했을 정도면
동기들이나 아마 후임들한테는 훨씬 더 가혹한 욕짓거리와 폭행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직접 이건 한 게 추정입니다. 아니고 네네. 앞에 있는데 직접 한 건 아니고 중대원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휘관이 이렇게 이제 재판에 회부시킬 정도면 옛날 같으면 지휘관이 불러다가 그냥 때립니다. 근데 군대가 좋아졌다는 하나의 표시기도 하고요. 안 때리려고. 네네. 요즘은 이렇게 법원에 이런 절차를 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군대가 대단히 민주적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휘관이 하급 병사를 구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급 병사가 지휘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온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네.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반대 의견. 저도 전 반대 의견보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성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 반대. 왜냐면 왜 찬성했냐면 어. 그럼 한성훈하고 윤석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무죄가 났거든요. 이 사안 갖고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나 황 작가님 말에 100% 동의해요. 군대는 또 특수한 조직이야. 그렇긴 한데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 법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예 내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뒤에서 씹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 근데 대개 사람들은 남이 내 안 보이는 데서 나를 욕했다고 생각하면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중대장 스스로가 뭘 얼마나 잘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하 직원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이제 욕을 했다는 것이 이제 귀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법정까지 간 문제인데 법정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판결 결과 1심이 무죄고 2심이 선고 유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관 모욕 혐의를 인정. 그다음에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 모욕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장 진급이 안 된 윤 씨. 그러니까 병장 진급이 안 됐다는 걸 통해서 전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이놈이 부대 내에서 행실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진급을 안 시킬 정도면 후임들 진짜 괴롭힌 놈입니다. 그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을 따서 지금 지휘관이 얘를 고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반대하세요, 반대. 네. 반대 없으면 넘어갈게요. 뭐 시간 관계상. 자, 재미없는 목요시사. 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남탄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체 펜스룰 방송.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